네, 오랜만 두 번째 퇴사 37번째 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 두 번째 퇴사 PD이자 MC이자 작가 애슐리입니다. 한 달간의 썸머 브레이크를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온 오랜만 두 번째 퇴사인데요. 본격적으로 장마의 계절이 왔습니다. 덥고 습하고 또 날이 흐리고 결코 마냥 즐거울 수는 없는 계절인데요. 길을 걷다가 물 웅덩이에 우리의 옷과 신발이 젖지 않을 수 있도록 바닥을 더욱 잘 살펴 걸어주시고 또 혹여나 지나가는 버스에 빗물이 튀어 더 속상한 일이 없도록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 버스를 기다린다면 이 긴 장마의 계절 피할 순 없더라도 조금은 덜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장마의 계절 부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삶은 끝이 정해져 있는 여정이다. 죽음과 끝. 이 단어가 결코 누군가에게는 두려울 수도 또 누군가의 마음에는 안도가 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죽음과 끝은 영원한 죽음과 끝이 아닌 그 다음 세계를 위한 브릿지라 여겨진다. 나는 죽음과 끝, 그 너머의 세상을 믿는 사람이다. 나의 이 생각에 누군가는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죽음과 끝이 내가 믿는 그 다음 세계를 위한 브릿지라면 나는 결코 이 생을 그저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브릿지로 잘 넘어가기 위해 나는 꼭 부디 필사적으로 잘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싶다. 사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어렴풋이 정답이라 여겨지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이 생에 충분히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고 마음껏 베풀어야 한다는 것.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잊지 말자. 감사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네. 오늘의 오프닝을 적으면서 사실 너무 무거운 주제로 오프닝을 열어도 괜찮을까라는 자기 검열에 좀 빠져들었지만 그런 마음과 저는 좀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꾸역꾸역 이 오프닝 글을 완성했던 것 같은데요. 죽음, 끝. 결코 가벼운 단어들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주자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끝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현재의 나,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프닝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죽음과 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꽤나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 두 번째 대사 37회. 예. 오프닝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딥했죠? 아유 딥하죠. 네. 뭐 죽음 같은 거는 평소에 엄청 생각할 일이 잘 없긴 하니까. 그쵸. 근데 정말 너무 맞는 말이다. 우린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맞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저는 이미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삶이 고통스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맞아요. 그 그러게 지내죠. 이상향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실제로 그렇게 살진 못하더라도 그 맞아요. 이상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나는 좀 뭔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럼요. 그런 자의식 광이 좀 있을 아니요, 때가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게스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MC 맹군이 어떻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요. 제가 또 저의 또 빈약한 지인 풀이 아닌 넓은 애슐리의 풀에서 모신 분인데요. 바로 공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시다가 최근 대기업으로 이직하신 살아있는 사라님을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후! 사라. 안녕하세요. 전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 사라. 사라가 너무 입에 착착 붙어요. 감겨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캐릭터랑 어울리지 않아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 그 캐릭터와 세라 하면 별로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너무 고급져. 사라니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분이 뭐 가벼워 보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제가 워낙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농담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이제 저랑은 그 직장에서 만났어요. 직장에서 대리님과 약간 사원의 관계로 만났는데 이게 저희가 좀 특수한 지역에서 일을 네. 하다 보니까 이 같이 살게 돼가지고 어머. 저희가 사택을 같이 살았거든요. 어머. 근데 되게 생각해봐요. 사택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그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 상사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사라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아 역시 그걸 사라님께 지금 자기가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고 사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의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어쨌든 상사였지만 네,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원과 이런 어떤 우정에 가까운 이런 이렇게 관계를 격이 없이 지낸다. 라는 것에 되게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 같은데 anyway 아무튼 저는 즐거웠던 시간들이고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은 동네에는 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한번 모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좀 요번에 그 원래는 이제 공기업에 계시다가 우리가 앞에도 인트로에서도 말했지만 네. 이제 올해인가요? 올해 맞나요? 1월에 이직했죠 이제. 이제 그럼 한 5개월, 6개월? 그래 이제 반년 다 지금 5개월 돼가네요. 차. 그럼 뭐 우리가 뭐 이 얘기를 어차피 할 거지만 이제 좀 과거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 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옛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듣던 게 이제 필리핀에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그 시절에 그 사라의 그 라이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절에 좀 얘기를 조금 먼저 좀 풀어주시면 어떻게 가게 됐고 뭐 어떻게 지냈고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필리핀은 가족을 따라서 같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2를 한국에서 마치고 모의고사 준비, 뭐 수능 준비, 또 똑같이 야자 생활도 마치고 뭐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게 됐죠. 되게 일찍 가신 게 아니네요. 그쵸.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게 돼서. 약간 어른의 사정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쵸. 아 머리가 다 굳은 상태로 갔죠. 너무 힘드셨겠다. 가서 이제 뭐 막상 영어로 수업을 듣고 하는 거에서 좀 어려웠고. 그럼 가셔서 바로 그 고등학교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으로 들어갔는데 대신 조건은 2년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1년 꾸르셨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주니어하고 시니어를 한 건가요? 그치. 네네. 그래서 주니어하고 시니어 이어를 이제 필리핀에서 보내게 되신 거군요. 그쵸. 근데 사실 고2면 너무 사실 진짜 다른 나라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 그때쯤이면 한국에서도 이미 친한 친구들 좀 많이 있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을 거고. 그쵸.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었고 막상 가니까 이제 제가 빠른 생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보다 다 1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새로 친구를 하게 됐죠. 그럼 뭐 나이 한국식 사고에서는 너 나보다 동생이야 이런 컨셉도 있을 텐데 괜찮았어요? 그걸 아예 내려놓고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내려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 생존 어떤 맞아. 적응기 뭐 이런 걸까요? 그쵸. 어땠어요?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필리핀 학교는 어떤가? 그냥 필리핀 일반 학교로 간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운 좋게 국제학교로 간 케이스라서. 네네. 그럼 거기 뭐 다양한 친구들 있었겠어요? 그냥 필리핀 친구들만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각종 모든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 학교였는데 일단 한국인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그만큼 또 이제. 그럼 적응이 쉬웠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약간 그 한국인들만의 텃세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고. 진짜? 뭔지 알 것 네. 같아. 뭐 자기들도 뭐 힘들게 힘들었죠. 이렇게 이제 적응했는데 이제 새로운 애가 왔으니까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미국 커뮤니티에서 사실 그런 거 있어요. 텃세요? 그 한국인들 이미 와 있던 한국인들과 뭐 교포와 이 사이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인이 진짜? 왔다 우리가 막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숙제도 안 도와주고. 또 거기 안에서의 또 그 예. 살아남기 위한 그쵸. 발버둥이 좀 필요했겠네요. 치사행.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쵸. 처음에는 좀 약간 이 문화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하는 뭐 어떤 경쟁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팀을 만들어서 경쟁을 한다던가 할 때 이제 저는 약한 그 약간 같이 막 그룹하기 싫어하고 막 이런 게 그런 있었나요? 것들을 이제 초반에 겪고 이제 이제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에 꽉 깨물고 영어를 해야겠구나 이런 그쵸. 느낌.
아니,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꽤 잘했다는 소문 제가 들어가지고. 아, 네네. 뭐 한국에 있을 때 영어를 되게 좋아했었고 어릴 적부터 영어를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도 1등급 나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막상 한국에서의 영어는 아니었고. 그치 또 막상 가서 거기서 살기 위한 영어는 또 다른 그런 건가요? 그쵸.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영어가 다 100%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딱 들었을 때 이 문장이 들리면 그 다음 문장이 안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수업 따라가기가 벅차고 또 단어들도 이제 평소에 쓰는 캐주얼한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은 2년 정도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간들은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뭐 2년 둘 다 힘들었어요. 둘 다 계속. 다른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못해서 그쵸. 힘든 거 넘어가면 그쵸.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데도 이제 힘들어지고 뭐 이런 그죠, 것들이 이게 있어요. 성적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늘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또 학업을 또 따라가는 건 또 맞아.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냥 말을 잘하는 거랑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니까 아마 맞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필리핀도 이제 거기서 대학 진학까지 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또 따로 보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대학 오는 건 솔직히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토플 시험 보고 그냥 SAT 시험 인터내셔널 보고. 학생들이 그 미국에 지원하는 그 그쵸, 루트를 그쵸. 받는군요. 그런 똑같아요. 게 또 있구나. 그 SAT라는 너무 게 이제 신기해. 미국의 대입 시험 같은 거예요. 네. 그럼 그 공부 두 개를 다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그쵸. 오. 그 국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도 가자마자 준비를 따로 했었어요. 와. 빡세게 공부하셨네요. 진짜. 근데 왜 갑자기 미국 대학을 생각했어요? 필리핀에서도 갔어도 됐잖아요. 아니면 필리핀을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맞아. 전형도 있었을 한국으로 거고. 돌아와도 되잖아. 근데 필리핀을 지금 졸업할 때쯤에 이제 애들이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아이들 또는 미국으로 더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참에 이제 영어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왕 공부하던 거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미국을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미국 가기 위한 준비들 공부를 어떻게 잘 하셨나 봐요. 미국 대학에 그냥 바로 가게 된 거예요? 딱 졸업하고 바로? 그렇죠. 뭐 고3처럼 거기서도 공부하고 바로 그래도 감각은 있었긴 있었나 봐요. 그 2년 안에 그 학교에 필리핀 인터내셔널 스쿨에 적응을 하고 또 미국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정도의 그게 일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하셔서 이게 쉬운 건가? 라고 그냥 공부했죠. 뭐 그냥 2년 동안 했고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2년 만에 미국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그 미국 대학 준비를 저도 안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SAT 공부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따로 추가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한국처럼 수능 한 번에 끝나는 무언가는 아니었지만 SAT는 사실 여러 번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프레셔로 다가왔던 시험이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은 시절. 이제 막 숙제도 안 도와줘. 뭐 선생님들 발음은 안 들려. 뭐 숙제는 다 영어로 에세이 써오라고 하고. 그땐 GPT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생각해보면 필리핀 영어는 조금 그 미국 영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거는 국제학교라서 뭐 호주 선생님, 영국 선생님 다 선생님들이 그 진짜 액센트가 웨스턴. 있었구나. 네네. 호주 선생님 발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호주도 센 거 알아요. 맞아요. 수업하다 보면 뭐 별 발음 다 나와요. 뭐 페파 이러는데 저는 이게 웬 페퍼 후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이퍼를 페파. 그런 식으로. 진짜 후추는 어떻게 발음하시는 그러게, 진짜 거예요? 후추는 어떻게 발음할까? 그때도 페퍼 하지 않을까요? 묘한 뉘앙스의 차이. 그냥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되네. 그게 페이퍼인지 네. 페퍼인지. 그쵸. 음식에 대한 얘기하면 페이퍼일 거고, 페퍼일 거고, 그게 아니면 페이퍼. 와, 그 아무튼 뭐 다양한 뭐 또 한편으로 또 되게 좋은 영어 학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양한 나라의 액센트를 진짜. 다 듣고 수업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서 그냥 영어 실력만 가지고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anyway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대학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는 뭐였어요?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목표로 갔었었는데 널싱. 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과를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정해서 가서 거기서 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쵸, 그렇게 그쵸. 갔나요? 프리 널싱으로 일단 들어갔고 뭐 아나토미 수업까지 다 들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2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었었는데 무슨 그-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인턴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다 보조해드리고 아. 지원하고 와. 또 이렇게 그 기기들 소독하고 했던 대박이다. 거를 다 했는데 음. 몸은 사실 힘든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음. 감정적으로 너무 제가 같이 공감을 너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이제 거기 다 막- 아픈 사람들밖에 네, 없고 막 이러니까. 아프고 울고 막 가족들이 와서 같이 훌쩍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할 수는 네, 없겠다. 오래 하기 힘들겠다. 내가 좀 감당하기가. 네,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프리너싱을 지원했는데 그 전공 체인지가 가능했나요 중간에? 그쵸. 그리고 나중에 전공을 바꾸면서 아예 편입을 했어요. 경제학과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와. 거기서는 경제학과로 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널싱과 경제학과라 너무 갭이 엄청- 크지 않나? 맞아. 갭이 엄청 그동안 잘- 해온 공부랑도 좀 다르고. 그렇죠. 완전 다른 공부를 시작했죠. 이제 어땠어요? 뭐 배우나요?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과를 안 다녀서 모르겠네. 똑같이 경제 관련된 것들, 경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들어는 파이낸스, 봤다. 네. 머리 아파. 파이낸스, 숫자 보는 거. 어카운팅 똑같이 다 배우네. 그거를 말만- 심지어 영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헐. 진짜 너무 못해서 난 진짜 나도. 수학은 진짜 1도 못하는데 수학 좀 하세요? 잘 못합니다. 문과죠, 문과. 근데 경제학과가 잘 맞았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경제학과가 제일 재밌었고. 그래요? 수학은 고통이죠, 뭐. 와. 그래도 어떻게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졸업을 하려면. 그렇죠. 뭐 수학 그래도 문과이다 보니까 아주 심화한 수학은 아니고 근데 그 경제학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은 미시 거시 중에서는 미시것이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학이 조금 더 재밌었었는데 절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이자가 상승했을 때 네. 뭐 이게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대출이자 상승 뭐 이런 걸까요? 네, 뭐 대출이자 상승해서 뭐 정부가 돈을 더 풀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뭔가?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면은 이게 어떻게 또 사람들 소비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뭐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지금은 제가 심리학 같기도 하다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대중들의 심리도 같이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 간호학 할 때보다? 다른 재미였던 것 같아요. 전 옛날에 그 생물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암기하고 뭔가 하나씩 암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또 다른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과도 바꿔가면서 이제 그렇게 간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나는 대충 이걸로 어떻게 가겠다는 플랜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간호학과를 갔던 건 사실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간 거였고 왜냐면 한국보다 더 처우가 좋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각오로 갔지만 이제 내가 경제학과로 이제 바꿔서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뭐 뻔한 이유이긴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취업하기 좋은 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나 그럼 경영이. 그 결정을 했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베이스였던 그쵸. 거죠. 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간호사가 아닌 이상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막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이상은 없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잘 마친 거 맞죠? 그렇죠. 뭐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은 많은 삽질을 하고 많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삽질 전문가 싸라라고 불러주세요. 어쨌든 무사히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럼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막 레주메 이력서도 쓰고 막 지원했던 건지 아니면 한국 와서 뭔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건지 궁금한데. 한국 취업은 한국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졸업할 때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미국을 떠나는 게 맞나라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원을 해보고 했는데 내가 뭐 회계나 아니면 뭐 뱅크 관련된 진짜 전문적인 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좀 여러 번 해보다가 그냥 한국으로 가서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마음 딱 먹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왔죠.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그쵸. 들어오신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는 일단 이력서를 내보았는데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망설임 없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 플러스 취준생 그 시절에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럼 그 취준을 하시고 나서 공기업에 바로 입사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취준 사실 오래 하셨어요? 취준은 딱 1년 채웠던 것 같아요. 1년. 오, 그래도 생각보다 길다.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온 거 치고는 그런가? 바로 막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진 않았어요. 유학하는 친구들도 2년 정도는 다 채우더라고요. 근데 네, 물론 저 되게 금방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다들 좋은 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오래 걸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2년 정도는 채웠던 것 같아요. 유학생들도. 근데 심지어 공기업이니까 그쵸, 공기업 그쵸. 입사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만에 그거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 사실 저는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저도 저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다 좀 그냥 왜냐면 외국계 대기업 기업이나 같은데,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기업으로는 많이 가도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 대기업 있다가 나중에 중간에 공기업 바꾸는 친구들은 좀 봤어도 아예 처음부터 공기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긴 해가지고 근데 왜 공기업을 그럼 안정적이어서 간 거예요? 이것도 뭐 현실적이고 뻔한 이유예요. 그냥 첫 번째로 합격이 되는 곳이었고 정규직 제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그 근무하는 환경이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어떤 게 폐쇄된 곳이어서 뭔가 멋지고 거창한 것을 상상하면서 입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그때 EU 그 유럽 연합 광화문에 있는 데서 인턴이 됐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도 멋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국제 기구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냥 정규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쵸, 정규직으로 그쵸. 갔죠. 그리고 좀 후회 중입니다. 제가 아는 세라씨의 그 퍼스널리티라 그랬나 이런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어서 아마 그런 선택을 다시 돌아가도 저는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선택에 위해서 공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긴 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보장이고 웬만큼 큰 실수해도 내보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공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정성 때문에. 그럼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힘들어 환상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환상이 맞아 떨어지던가요? 어땠어요? 그 10년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 망고 씨도 사실 프리랜서지 어디에 이렇게 기간에 소속되어 있진 않잖아요. 물론 KBS 소속되어 계셨지만 저도 그 성우 합격하기 전까지 회사 생활을 좀 몇 번 했는데 저는 회사 생활 할 때마다 정신병에 걸리더라고요. 진짜로. 기억나요. 어떤 네. 부분이 그냥 그런 상하 관계라든지 약간 그런 인간관계에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단체 생활 할 때마다 그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걸 견디셨다니 그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전 대단하다 생각해요, 진짜.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기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자세하게는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뭐 A부터 Z까지 별의 별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삼키고 출근하고 이러다 보면 10년이 가더라고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죠. 참고 인내하고 원래 내 성격을 깎고 원래 난 내문한 사람이면은 깎고 또 깎아서 동그랗게 만들고. 아니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뭐 일이 재밌었다라든지 맞아. 아니면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너무 좋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던 곳이 너무 좋았다든지 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좀 참고 견디다 보니 10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그 가장 부분이 큰 컸던 것 구심점 같아요. 같은 거였어요. 더러워도 슬퍼도 더럽고 안정적인 이 그쵸. 직장은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 그렇죠. 여기보다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이 나타나기 전까진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와, 저한테는 사실 안정감이 그렇게 제 삶에 높은 걸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혹시 중요해요? 안정성? 안정성 중요하죠. 네, 전 약간 그 불안함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랄까 제 성향상은 그런 월급 받는 안정적으로. 네, 그게 되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이 프리랜서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이건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안정성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꾸준히 안정성이 들어오는 중요한 돈. 사람이 너무 프리랜서로 잘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 아니, 못 뭔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저주예요. 뭔가 현실과 이상형의 약간 충돌 같은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요. 맹고 씨에게서 느끼는데 네, 아무튼 저도 중요하긴 생각해서 그래서 너무 공감해요. 저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KBS는 이제 계약직이거든요. 성우 직군이. 그래서 2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계속 소속될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너 소속 될래 아니면 프리랜서 할래 이러면은 저는 소속되는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페이나 이런 그거 것들이 이해합니다. 프리랜서보다 훨씬 낮아도 응. 그냥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구나. 세상엔 참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오 신기해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안정성이 중요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탑 리스트는 아니긴 하거든요. 재미와 즐거움과 이런 게 사실 저는 좀 먼저긴 해가지고. Anyway,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제 하다가 사실 뭐 10년 동안 버틴 것도 대단한데 이직을 결정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저 같으면 한 10년 정도 있었으면 사실 거기 웬만한큼 돌아간 거 다 알고 그렇죠. 웬만한 짬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이직을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버텼지만 그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 약간 그리고 이 항상- 공공기관에 벗어났을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부터 해서 항상 그 호기심하고 궁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직해서 들어오거나 하면은 바깥 기업들은 어때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되게 그거 같아요. 라푼젤 같아요. 뭔지 느낌 알죠? 약간 머리도 되게 머리숱이 많고 길거든요. 라푼젤처럼 그 성 안에만 있다가 바깥 세상은 어때? 얘기 좀 들려주렴 이렇게. 제가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호기심이 많아서 그 나가서 이제 사기업이 있다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유가 있었어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뭐가 가장 힘들었어? 왜 여기 오게 된 거야?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물어봐요. 왜 어떻게 달라? 네. 여기 좋은 점 뭔 거 같아? 네. 그러면 듣다 보면은 그래도 나도 한 번쯤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그냥 10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안정성을 추구를 하긴 하면서도 바깥 그쵸.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그 호기심은 계속 같이 가져가고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모순이죠, 모순. 그런 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온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정규직으로 이직할 수 있게 되어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 사실 딱 그 결정하기까지 쉬웠나요? 쉽지 않았나요? 그냥 가뿐하게 좋아 나 갈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게 지금 맞나? 막 이런 생각으로 결정했던 건지. 근데 10년 동안 너무 궁금해 왔었고 내가 여기서 이 좁은 세계에서 내가 눈을 감게 된다면 만약에 정년을 해서 여기서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나는 과연 흡족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나가는 거는 뭐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정규직으로만 불러주신다면요. 그죠. 여기서의 안정성 추구는 정규직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다른 안정성이 보장만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뭐 10년이면 진짜 지겨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궁금했어요. 근데 지겹기도 하면서도 나 같으면 좀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익숙한 환경을 아예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그냥 같은 계열에 주로 공기업 가신 분들은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가요. 근데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점프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기업에 대한 소식들도 접해왔을 거거든. 공기업보다는 치열하고 훨씬 더 좀 차가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저는 되게 부업도 많이 했었어요. 뭐 과외를 하고 겸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태클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말에는 과외도 하고 뭐 저만의 어떤 다른 부업들을 했는데
이 부업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 엄청 큰 사람이었어가지고 주변에서는 이미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는 차라리 성취를 추구하는 사기업 재질일 수도 있어 오히려라고 맞아. 얘기를 많이 되게 해왔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막연히 궁금해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이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업종은 사실 동일하다고 네, 봐야 되는 업종은 거죠? 똑같아요. 아, 네. 업종은 똑같아요. 네네. 근데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의 차이인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일이 조금 다르고 어. 업종은 비슷해하고. 그러니까 아예 커리어 체인지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회사만 변동이 된 음.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공기업은 약간 그 주어진 업무를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거나 뭐 법이 바뀌거나 하면은 위에서 이제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공문이.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똑같은 일을 실수 없이 네. 그렇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면 이제 사기업은 이제 제가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사기업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위에서 법령이 내려오면은 위에서 그 나라의 국가에 위에서 이렇게 해라고 내려오면은 공기업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사기업은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더 비틀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맞아요.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공기업은 야 이거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대로 적용해. 반영해 하면은 적용해, 우리는 반영해. 진짜 이걸 그대로 약간 약간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 까라면 까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서 음.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고 뭐 이런 게 중심이라면 사기업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죠. 이윤을 만들 것인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같은 일을 한다길래 어떻게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일인데 쳐다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 거 그죠. 그런 거겠지? 아니면 대처법이 달라졌다거나? 그렇죠. 약간 그냥 제가 간단히 그냥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공기업은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내려오는 느낌이라면 맞아요. 사기업은 위에서 화살표가 내려오면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저렇게 화살표를 피해서. 너무 웃겨 가는 느낌. 그래도 어떻게 10년 동안 내가 공기업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적셔왔던 나의 업무 스타일이랄지,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사기업에서는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 사기업 와서 뭔가 내가 공기업의 흐름과 조금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업무를 할 때나 뭐 업무를 하는 뭐 마인드셋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거.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렇죠. 일단은 반복적인 업무가 중심이잖아요. 이제 공기업은.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제 실수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연차를 채우는 것이 목표라면은 이제 사기업은 계속 나에 대한 존재를 어필해야 돼요. 내 맞아. 성과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고 내 존재가 여기 있어요라는 걸 되게 주기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그쵸. 나의 성과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그게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많은 혼동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5개월 차니까 사실. 그쵸. 네, 제가 이제 주체적으로 업무를 또 찾아 나서야 되고 네. 또 성과를 적극적으로 또 어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기업이 공기업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보고 체계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5개월 차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쌓아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이요. 제가 뭐 전략이 있으면 이렇게 삭제를 주어진 하고 일에 있었어요. 열심히 그쵸, 하고. 그쵸.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다 보면 전략이 생기겠죠. 맞아. 아니 근데 그런 건 어떠세요? 그런 거 잘 맞으시는지. 저는 되게 저를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좀 오글거려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프리랜서면은 좀 저 이런 작업하고 있어요. 저 이런 그거 사람이에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해야 되잖아요. 프리랜서는. 근데 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막 계정도 남들 모르게 만들고 홍보도 잘 못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쵸. 본인 어떠신지? 전 공기업에서 배운 거라고는 이제 까라면 까라는 문화여서 제가 되게 투명하게 그냥 내 일만 실수 없이 처리하면 되는 그런 그냥 잘 사람으로 흘러가니까. 그쵸. 굳이 칠 필요도 없고 까라면 까면 네 하고 그 일 뭐 대꾸도 안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잘할까 이것만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네. 사기업은 계속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A-1로 바꿔볼 거예요. A-2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안도 해보고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소리를 내야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마인드셋을 바꾸는 과정인 것 같아요. 까라면 까의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본인도 사실은 까라면 까가 편한 성격이신 그쵸.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사기업도 까라면 까가 또 맞죠. 있지만. 맞지 맞죠. 않지 있죠. 그게 맞죠. 뭐 상사가 내리는 명령 무조건 까라면 까는 게 물론 그죠. 모든 회사의 같은 특성이겠지만, 근데 좀 약간 그 와중에서도 까지만 여기 있어요. 맞아. 까지만 제가 잘 까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잘 까고 있어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느낌. 아 웃겨. 아직 좀 5개월 됐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이래요. 공기업의 사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이제 5개월간의 소회를 밝힐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느낀 바로는 편하게 뭐, 말씀하시면 이 됩니다. 정도다. 사실은 뭐 이제 5개월 차라서 이런 아까도 뭐 비슷한 질문 드렸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의 내가 여기서 어떤 목표를 좀 갖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 혹은 앞으로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 공기업에서 진짜 그 세라님과 비슷한 친구들 나 좀 공기업 경험했는데 조금 나 사기업을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 뭐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공기업의 재직 중인 분들에게 이제 사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좀 있을까요? 본인이 해봤으니까. 저는 뭐 이직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곳에 가서도 잘 적응할 것 같거든요. 꼭 그게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 뭐 이런 게 그거는 아니더라도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기업에서 내가 내 자리 지키면서 그냥 나는 안정성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사기업에 오면은 적응 못하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미리 해본 사람으로서? 물론 이직하는 곳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는 뭐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사기업은 자기 업무에 대한 발표, 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PPT 스킬이나 제안서 쓰기 아니면은 보고서 그러네.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어필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고서들을 쓰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은 좋겠어요. 그게 나가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런 어떤 역량들이 공기업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키워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구조일까요? 그렇죠. 사실 뭐 공공기관은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발표를 남 앞에서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높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기업이 제안서를 쓸 일도 없잖아요. 제안서를 쓸 일이 많지 않죠. 그쪽 관련된 부서가 아닌 이상은 제안서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안서를 받을 것 같은데 공기업이면 오히려 여러 부서한테. 물론 그쪽에 해당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제 제안서 쓸 일이나 PPT로 이제 뭔가를 보고할 일은 많이 없죠. 그치. 근데 사기업으로 오면 진짜 제안서 쓸 일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회사 구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른 조직으로 가더라도 뭐 뿌리는 다 비슷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나름 네. 그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PPT 스킬, 뭐 PPT 스킬 우리 대학교 때는 많이 그치. 강요 받지만 막상 그 사회 나갔을 때는 뭐 쓸 일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지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나름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네, 저희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코너인데요. 이제 네, 뭐 누구에게나 뭐 비인간도 괜찮고 인간에게도 괜찮고 뭐 어떠한 존재든지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시간을 편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아니라 이제 읽어보는 그런 PPT 얘기했다고 바로 발표. 그렇죠. 편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는 낭독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좋습니다. 혹시
어떤 존재에게 편지를 쓰셨는지. 저는 뭐 1년 뒤에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좋죠. 되게 티피컬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티피컬하죠. 1년 뒤에 본인에게. 그렇죠. 왜 1년인가요? 맞아. 왜 1년이에요? 10년일 수도 있고. 맞아. 길게 잡고 보면은 항상 어렵더라고요. 아. 당장 1년 뒤의 나에게 어떤 내가 되어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썼어요. 안녕 사라야. 지금 너는 막 새로운 길에 발을 디뎠지. 10년 동안 익숙했던 세계를 뒤로하고 안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걸음 나와 더 넓은 세상을 선택했어.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세계에 뛰어든 그 용기가 앞으로 너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 공기업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만들어야 할 것들이 더 많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여정을 걸어 나감으로써 성장의 재미를 찾게 될 거라고 믿어. 지금은 익숙지 않은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헤매고 헤엄치고 있겠지만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실수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날들이 모여 결국 너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 삽질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매일같이 흔들리는 나날들의 연속이겠지만 특별히 지친 날에는 오늘 이 편지를 떠올려줘.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다음 1년 동안은 성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계속 걸어가줬으면 좋겠어. 이 이직이라는 선택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너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래. 부디 지금의 열정과 호기심을 잃지 않기를. 널 응원해. 2025년에 너로부터. 그래도 되게 뭐랄까 은은한 그런 울림이 있달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사라님의 그 고민의 흔적과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여기에 약간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힘드셨구나. 힘들고 이게 약간 지금 되게 헤매고 계시구나, 힘들고 그럼요. 계시구나 이런.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이분도 알고 네. 있죠. 네,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아, 들으면서 정말요? 생겨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응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라를 찾아주세요. 네, 그 원기옥 보내는 것처럼 지구인들아, 사라에게 응원을 보내줘. 이렇게. 아니 사실 저는 편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듣고 있는데 이제 되게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왜 뭐가 조마조마해요? 눈물이 많으시거든요. 어머, 진짜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거 눈물이 맺네요. 몰랐던 얘기네. 좀 전까지만 해도 좀 빨개진 거 내가 봤는데 어. 아무튼 뭔가 나 울 것 같아가지고 난 조마조마해서 사실 그 내용에 많이 집중 못했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아시는 분 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인데 글을 잘 썼네 싶은 거예요. 원래 뭐야? 취미가 글쓰기였습니다. 몰랐어요. 전 글을 이렇게 잘 쓰신지 몰랐고 역시. 왜 몰랐냐면 이제 제가 편지 쓰고 이래도 답장 한 번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장해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안 여러 해주고, 차례. 절대 막 진짜 편지 써도 안 해주고 그냥 제 편지 가끔 캡처해서 올리면서 잘해라 막 이런 얘기만 하시지 자기가 답장을 쓰거나 이게 뭔가 글을 저한테 뭐 카톡 할 때도 저희는 되게 짧게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짧게 서로를 비난하고 이게 이렇게 뭔가 긴 글로서 뭔가를 자신이 표현하는 행위들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쓴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실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야말로 이제 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변화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같이 그럼요. 봤던 사람으로서 맹고님이 파악하신 게 맞고요. 네.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되게 네. 본인 생각에 헤매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네. 그런 편지여가지고 나중에 진짜 1년 뒤에 이 편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디 1년 뒤에 이거 듣고
귀엽다라고 생각하기를. 아 진짜. 그때 나 참 귀여웠다.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치. 아 그땐 그게 뭐가 그랬을까. 맞아 막 이런 거 그런 있잖아. 게. 그렇죠. 되게 이거 아무것도 아는.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어두려고요.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옛날 그 타임캡슐처럼. 그죠. 1년 뒤에 읽고 얼마나 웃을까. 아, 이렇게 붙이지 못한 편집 코너까지 네. 잘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지 않더라도 그냥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이 방송 듣는 한 사람에게라도 그냥 진짜 단 한 줄의 그런 약간 위로 응원만 돼도 저는 진짜 이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어쨌든 이 프로그램 이 에피소드는 본인의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내가 아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쉬움이 없게 좀 하고 싶은 뭐 전혀 관련 없는 얘기여도 좋고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청취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뭐 저희 둘한테 얘기해줘도 되고 뭐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좀 마음껏 좀 떠드시고 가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뭐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한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뭐 이직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이어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싶다면 최대한 어릴 때 빨리. 진짜 현실 조언이다. 현실 조언. 여기 S시거든요 MBTI. 빨리 이직을 하고 싶은 실천해주세요. 친구들이요. 그쵸. 하루라도 젊을 때 때. 빨리 혹은 여러 번 해봐라. 그쵸. 여러 번 하세요, 여러분. 연봉 올려야죠. 역시 고민은 연봉 그 협상만 늦출 뿐.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되게 멀리셔서 오셨는데 아무튼 이번 홍대까지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제가 사실 되게 진짜 오늘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도 최초로 따로 하고 네, 너무 친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쉽지 있잖아요. 않다. 내 친구의 비즈니스를 보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오늘 힘들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중간중간 이제 마이크랑 멀어지시거나 이렇게 막 이걸로 치시는 게 좀 짜증은 났는데 게스트한테 짜증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빼고는 저는 진짜 감사했고 네네. 생각보다 이제 잘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항상 엔딩에 하는 게 있어요. 그 엔딩에 이제 그 엔딩 멘트가 저희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날 게스트랑 같이 정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멘트로 끝낼까 이렇게. 그래서 엔딩을 하면서 이제 그 문구를 말하면서 이제 엔딩을 치는 거예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아니면 혹시라도 이게 항상 자기가 좀 외치고 싶었던 어떤 구호 같은 게 있다면 뭐, 그걸로 엔딩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 뭐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 다시 반복하죠. 뭐, 이직은 최대한 젊을 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제정신 안 갔죠? 좋아요. 이게 이직 장려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고민하지 마. 알았어요. 그러면 이직은 최대한 젊을 때라는 그 엔딩 구호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창은 이제 세라 씨가 해주실 거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직은 최대한 젊을 때!